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M1 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자칫하면 그 월급하고 상관없이 잠이 올 수도 있는데 마치 네네. 때가 또 가을인지라 이제 참 세월 빠르다 그죠? 세월 빠릅니다. 예, 세월 빠릅니다. 네. 그냥 추석 지나자마자 이제 겨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겨울이 눈에 보입니다. 겨울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월급에 상관없이 이제 잠이 안 오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제 홈페이지도 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한동안 비슷한 컨셉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재밌는 것들 아니면 또 다양한 게스트들을 섭외해서 조금 더 나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담배값 인상. 담배값 인상. 담배값 인상을 왜 합니까? 정부가 돈이 없다. 그죠? 네.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정부의 세금 수입이 작년보다 더 안 좋다더라고요. 2013년보다. 네네. 2013년보다. 그래서 일각에는 정부가 당장 또 내년 또 정부 예산을 6.5%인가 뭐 올린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 네네. 예, 그것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려서 그렇죠. 이 흡연가들, 그죠? 네. 예, 기견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더 달달 볶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령화와 관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령화.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고령화도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상이 걸려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뭐 언제 정부까지 신경 쓸 지금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죠? 예, 당장 우리한테 닥친 거. 그렇지. 예, 우리한테 닥친 거. 우리 애들이 직장을 가지냐 안 가지냐, 저 어떤 월급을 얼마나 받냐 못 받냐, 또 월급을 얼마나 부모한테 조금 갖다 주냐 안 갖다 주냐, 이 또 교육비는 얼마나 지출해, 이런 것들이 더 문제죠. 그렇죠. 네.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그래서 자식, 자식 가장 위험한 은퇴의 자식. 네. 여기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이별 행복대에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23살과 69살. 이고 가장 불행한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나왔다. 이게 뭐 우리 청취자분들 바로 감오시죠? 감오입니다, 감오. 예, 감오죠. 우리 한국 나이로 23살이라고 하면 한국 나이로. 그렇죠. 한국 나이로 23살이라고 하면 대학교 다니죠. 군대에 대학을 간다면. 간다면. 대학교 21, 22, 대학교 4학년이네. 그렇죠. 군대 안 갔다면. 네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다 뭉쳐 있다 이거죠. 일단 창업이란 부분, 조기 은퇴 창업, 그다음 사기, 건강, 그다음 황혼 이용, 자식. 이게 50대 중반에. 그렇죠. 50대 중반에. 이거를 이제 5대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자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식. 꼰대 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죠. 50대 되면 자식이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리스크가. 50대 되면 50대가 되면 자녀 나이들이 보통 20대 중반. 20대 중반. 그죠? 20대 초중반이기 쉬운데. 네네. 이 20대 초중반의 이 아들이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예, 겁이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근데 이 친구들이 돈을 자기 스스로 벌었던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뭐 벌었다 했으면 용돈 정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네, 용돈 네. 정도. 물론 네. 또 정말 자기가 벌어서 자기 등록금 학비 또 생활비까지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네, 청년들도 있지만 아유. 대체로 보면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죠. 그런데 열정은 가득하다는 거죠. 안 열정. 해봤으니까 뭐든 될 것 같아, 그죠? 네. 예, 뭐든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연애도 하잖아, 그죠? 그렇지. 연애하니까 당연히 결혼 생각 나죠, 예. 그죠? 이런 등등. 연애해봤어요, 웅지 씨?
저는 연애를 해봤죠. 한 여자랑만. 연애 해볼 때 네. 연애할 때 결혼이 왜 결혼 생각이 났어요? 아, 결혼을 왜 해야 되냐? 그렇지 연애할 때.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감, 음. 그리고 주위 압박. 우리 뭉치 씨는 네. 아주 그래도 정서적으로 네. 좀 하이 레벨에 속해요. 제 같은 경우는 네, 네. 왜 결혼을 생각했냐? 네, 아 이거 그냥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싫어.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올라니까 그 집에 가서 자면 좋겠어. 귀찮아서. 근데 그 집에 가서 잘 수도 없고 네. 우리 집에 가서 잘 수도 없으니까 네. 빨리 방을 하나 만들어야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게 결혼 동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방을 만들었어. 어. 그 귀찮은 게 사라지던가요? 방을 만들어서 네. 초기는 아주 좋았죠. 그죠? 초기는 좋았는데 어쨌든 네. 그걸 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결혼. 그럼 방을 만들어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당장에 열정은 많은데 제가 돈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뭘 자칫 잘못 시작하면 큰 돈을 날려. 네. 그리고 연애를 하니까 이게 헤어지기 아쉬워서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럼 그것도 돈이야. 그죠? 또 요즘 취직도 안 돼. 그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한테 교육비든 뭐든 막 쏟아부었는데 그렇지. 뭔가 조금 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네. 지 앞가림을 제가 하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갈등이 살살 생기는 것이 바로 50대죠. 그래서 이런 자식들을 요즘은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부르죠. 예.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제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오지 않은. 예. 이게 요 100만 밑에 명이 보면 넘. 그죠? 예. 그 밑에 뭐 캥거루는 차라리 애교 그 밑에 이제 그 서울시에 따르면하고 나와 있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네네.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어. 30대, 40대 자녀. 그렇지. 그죠?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30대. 근데 자녀가 30대, 40대면 부모는 몇 살이라는 소리예요? 부모는 60대. 그렇지. 60대. 70대. 네네. 60대, 70대의 부모가 30대, 40대 자녀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이 30대, 40대 자녀는 이미 대체로 결혼했다가 네. 결혼했다가 손자녀까지 있는 가정들이라는 거죠. 30대, 40대 자녀들이. 아니면 이제 미혼 늦깎이. 그렇죠. 아주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네. 보면.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통계에 보면 2000년도에 그런 60대, 70대 부모가 네. 30대, 40대 자녀하고 어떤 같이 생활하는 것이 2000년도에는 25만 명 정도였는데 네, 10년 뒤 네. 2010년 기준으로는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음. 48만 명이라는 소리. 어.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일단은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가 32%가 독립생활이 불가능하죠. 집값도 비싸고 급여는 조그맣고. 참. 그 다음에 20%가 웃기네요. 독립이 가능해도 같이 살고 싶어서. 이거 이제 떨어지게 네. 아예 이게 자녀를 어떻게 부모 마음이네, 부모 얼마나 잘 키웠으면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으면 부모하고 그렇지. 도저히 떨어지기 싫어하는 자녀예요.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11%가 또 손자 손녀 양육을 돕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우리가 네. 3, 40대가 부모 60대, 70대 부모하고 같이 더부살이를 하러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죠. 들어오면 네. 역지사지 해봅시다. 역지사지. 특히 그 여성 입장에서 네, 만약 네. 그쪽에 시가집으로 들어간다 네, 네. 이러면 그 며느리 입장에서 아무리 애 봐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 그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시월드. 네. 그거 쉽지 않죠. 시월드. 그런데도 그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인이 뭐냐면 돈이죠, 돈.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능력이 딸리니까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자녀 지원 3종 세트라는 게 나와 있어. 되게 재밌게 자녀 지원 풀어줬는데 3종 세트. 예, 이 3종 세트 때문에 부모들이 힘들어한다 이거죠.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은 자기 아까는 해도 된다. 즉 교육비다 이거죠, 교육비. 교육비. 그래서 좀 현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내가 당장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래에 얼마 정도 들었구나 이 정도 감을 잡아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녀 1인당 교육비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초등학교 7,600만 원. 한 7, 8천, 중학교 한 4천, 고등학교 4, 5천, 대학교 뭐 7, 8천, 네. 어학연수 1,000 이거 3만 도대체 원. 얼마야?
77이 8, 15.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억 5천이네. 예, 한 3억 든다 그러잖아요. 네. 자녀를 네. 이렇게 대학 교육까지 다 마치고 직장에 입학할 때까지 돈을 벌 때까지 한 네. 3억 든다. 근데 문제는 돈도 못 버는 자녀들이 많아진다. 점점. 그렇지. 그죠? 예, 네.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비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한 비용에 따르면 2억 3천 정도. 예. 그리고 상당히 요것만 크죠? 더 나가서 또 뭐 아들하고 네. 싸우면 맞받게 자고 취업이 들지. 또 그렇지. 뭐 책 산다고 돈 가져가지고 어떻게 닦아 써버리고 그냥 나중에 또 뭐 또 책 사내라 하지. 네네. 아 그것도 뭐 별의별 참 돈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죠? 많이 네. 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궁금한 게 교육비가 현재 시점으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든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미래는 안 될 거야 아마.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뭐 금융권에서 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는 얼마 정도 되고 이걸 위해서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 안 들 것 같지 않아요? 안 건대시 들지. 말처럼 왜 우산보 얘기 될 거고. 예. 자식이 점차 이제 애들이 줄어들으니까 예. 상대적인 이제 부양 효과가 좀 부양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지금 당장에 네. 지금 당장에 내 직장도 흔들흔들하고 네네. 내 월급에 지금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내 그 자식 새끼들 네네. 그 교육비 지금 네. 이때까지 평균 2억 3억 네. 어디서 돈이 나와요? 안 드는 거지. 맞죠. 안 드는 네. 거지. 안 드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육비라든지 뭐 우리가 아까 3종 세트 우리 뭉치시게 얘기했잖아요. 자 네. 교육비 일종 교육비 이종이 뭐예요? 이종 이번이 신혼 전세 값을 포함한 결혼 자금. 결혼. 네. 예,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방황한 그게 얼마 결혼. 드는지 볼까요? 얼마 드는지. 스드메는 뭐예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460만 원, 예물 예단 700만 원, 신혼여행 1,000만 원, 결혼식 1,200만 원, 혼수 비용 혼수 1억 5천만 원, 1억 5천 원. 신혼집 비용 1,500만 원. 예, 신혼집 1억 1억 5천만 원. 그럼 이것도 다 얼마야? 이거 다 합치면 2억 2억. 8천 2억. 그죠? 예. 예, 서울에는 3억. 서울은 집값이 따라서. 비싸니까. 예, 집값이 비싸. 예.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이거죠. 즉 결혼하려면 2억에서 3억 정도 비용이 든다. 자, 그럼 뭐 예. 교육 2, 3억, 결혼 2, 3억 이러면 네. 5, 6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5, 6억.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하나는 뭐냐면 손자 손주. 손자 손녀 봐주는 거. 손자 이게 손녀. 난리지 이게. 예. 자, 이걸 네. 2, 3억, 5, 6억을 퍼붓고도 또 애들 봐줘야 돼. 애들 손자 봐줘야 손주들 또 도우미를 해줘야 돼. 그죠? 왜 봐줘야 되냐면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애들 일을 안 하면 예, 먹고 살기 힘들어. 어. 예,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자녀들을 이제 조부모가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이걸 황혼육아로 부릅니다. 예. 자 그러다가 네. 일이 잘 못되면 그냥 손자 손주들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잘 맡아 기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미 네. 그러다가 일이 잘못 들으면 자기들끼리 싹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부모들하고 부모 60, 70대 된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그렇지. 30대, 40대의 자녀들의 가정 수가 자녀 수가 그들이 네. 2000년도에 비하면 무려 10년 만에 그렇죠.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네,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3종 세트라는 게 자식이잖아, 자식. 예. 이 자식 때문에 허리가 휜다 이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두 네. 가지를 생각하실 것 같아. 어떤 거? 네. 하나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참에 아예 우리 부모 집으로 들어가 버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또 고민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건데 반대편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데도 들어갈 부모 집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그죠? 예. 한편으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아, 내가 자식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렇지.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그렇지. 거죠. 내 지금 당장의 나의 현실이 이거 뭐 우리 뭐 아버지 집으로 하다못해 처갓집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뭐 전세값을 뭐 1억 2억 올려달라는데 그런 돈은 없고 네. 아이고 그 뭐 차라리 걸로 갈까 그런 또 두 번째는 역지사지 반대로 네. 이미 그죠? 이미
내 자녀들도 크고 있고 그렇지. 내 자녀들한테 나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비, 네. 그죠? 생활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한달은 어떻게 될까, 그죠?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후자에 대해서 좀 얘기 들으면 초등학생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10명 중 8명이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얘네들은 투자 원금 대비 마이너스 5,000%짜리 5,000%. 투자 금액 대비 예전에는 뽑았잖아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노후가 큰 무리는 없었는데 무리 내가 도움을 안 받더라도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한 개 놔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이거지. 숟가락도 못 놓게 한다 이거지. 예. 근데 이걸 이제 쏟아본다 이거죠. 자, 자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쏟아본다 이거죠. 자, 이놈들이 왜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지도 힘든데. 이놈들이 지도 힘들고 초등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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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설문조사가 그렇다며.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요즘 그 인터넷 스마트폰 바람에 요즘 초등학생들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네네. 물론 없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터넷이 과거보다는 훨씬 보편적으로 접근이 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놈들이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겠지만 주로 그러다 보면 인강도 간혹 듣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뉴스에도 간혹 노출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TV도 이거 종편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근데 이 한국이 노인들이 많아진다, 이 노인들이 돈도 못 번다,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소리들을 듣는다라는 거죠. 취직도 그렇죠. 안 된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 소위 말하면 늙은 애들이라고 하나, 그죠? 애들이 늙어지는 거 이 생각이 생각이 늙어지면서 순수성이 떨어지고 계산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쎄빠지게 뒷바라지하고 돈 들여가지고 보내놨더니 이제 애까지 데리고 와서 손주까지 밟으면서 골뱅이 둔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항원육아 이런 거 항원육아를 부르는데 자, 이런 걸 이제 탈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항원육아 탈출법이라서 세 가지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즉 이제 애들을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안 맞는 방법. 그 우리 네. 아들 또는 며느리가 네. 그 나한테 맡긴 손자 손녀들을 아이고 이제 됐어요, 마 됐어 이러면서 우리 갈게요. 얼른 네. 데리고 가게 하는 방법. 네, 첫 번째. 집안에서 쓰는 청소 걸레로 손주의 입과 얼굴을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준다. 기가 찬다, 기가 차. 자, 청소 걸레로. 네. 자, 닦아주는 거는 좋은데 청소 걸레 해야 된다. 그렇지. 그게 청소 걸레로. 오케이. 두 번째. 저희 뭉치는 꼰대처럼 진한 사투리를 가르쳐 그렇지. 가족애를 돕는다. 그렇지. 이게 네. 이제 그 고향의 정서거든. 그렇지. 설마 가르치면 안 그렇지. 돼. 니밥 묻나 이렇게. 밥 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우리는 서울말 때도 안 하네, 그죠? 세 번째. 아이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씹은 후 먹여준다. 그렇지. 이것도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자식 손자의 사랑이지. 그렇죠. 그죠? 아이가 혹시 얹힐까봐 옛날에 이유식 하듯이 내가 먼저 콕콕 씹어서 단물 다 뽑아 먹고 그렇지. 자 손자 손녀한테 건네주는 거.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본 부모는 그 며느리 어떻게 될까? 데리고 간다 이거지. 근데 3번에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재미있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자기 음식을 많이 먹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 실제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균이. 근데 보통 이제 입 네. 속에 있으면 우리가 뭐죠? 침. 네네. 침이 많은 것을 또 이제 소독해준다. 네. 또 이런 그 과학적으로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네. 이게 이제 자, 아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당장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의 집에 같이 가서 살아야겠다. 이것은 우리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이 없는 거고. 그렇죠. 우선 다가올 우리들의 미래, 그죠? 그렇죠. 우리들의 미래, 현재 우리의 자녀들, 또 결혼을 하실 분들이라면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100세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몇 가지 단어 중에 저는
세대 중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대 중첩. 세대 중첩.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나 세대, 내 자녀 세대, 즉 네. 3세대가 같은 경제, 같이 돈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100세 시대라는 거죠. 자, 네, 그런데 내가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네, 네. 뭐 아까 뭐 교육비 뭐 2, 3억, 결혼 뭐 2, 3억, 뭐 6억 아니할로 뭐 10억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많으면 아무 상관없어. 내 준비가 돼 있으면 네, 네. 아무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로지 자식들 그거 하려고 빚까지 내어서 내 집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투자예요? 마이너스 투자죠, 마이너스 투자. 몰빵이죠, 몰빵. 네, 몰빵. 몰빵이죠. 자, 3세대, 세 세대가 중첩이 되는 시대인데 이 네. 3세대에서 오로지 한 세대에만 빚까지 내어서 몰아줘 버리는 거죠. 몰빵, 몰빵. 그런데 몰빵해서 그것이 한 뭐 1000% 수익률로 확 다시 되돌리면 문제가 다른데 네. 됩니까 그게? 마이너스 5,000%. 안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 5,000%. 네. 야, 이렇게 되면 3세대가 세대 중첩으로 인해서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최소한 그렇지. 3세대가 같이 망한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분산이지 않습니까? 네. 몰빵을 하지 말자 이 말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내 자녀한테 내가 빚까지 내어가면서 교육시키고 지금 한 달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난다면 일단 교육비 제로. 네. 교육비 무조건 그냥 학원 끊어요. 음. 학원 끊어. 그래서 일단 교육비부터 제로를 만들어야 돼. 그것을 가지고 빚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정 역시도 네, 네. 내 자녀 세대에게 몰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몰빵을 하고 있는 거잖아, 몰빵. 네. 맞습니다. 안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네. 나한테도 투자해야 돼요. 세대를 자, 내 부모는 이미 끝났다고 보면 그렇죠. 사실 여유가 있으면 내 부모한테도 투자해줘야 돼. 내 부모의 연금, 그죠? 네. 네, 그런 것들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나한테 신세 지지 말고 나중에 그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쪽에도 좀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네. 나의 은퇴 자금, 그죠? 네. 나의 또 자기 개발 비용 이런 것들 또 투자. 네, 네. 그리고 남는 게 있을 때, 자녀 왜 이 자녀들은 내가 이미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있잖아, 그죠? 그렇죠. 이것도 투자잖아요, 그죠? 그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대 중첩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투자를 각 세대별로 우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잘 분산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설령 30대, 40대 묵은 자녀들이 애 새끼들까지 달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뭔가 내 경제가 돼 있어야 밥을 먹여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참 최근에 이제 손주 돌보면서 이제 골병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 이제 50대, 60대 어머님들이 많이들 이제 허리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치료만 되는 거 아니고요. 탈주법 말씀드렸죠. 정성스럽게 따가지고 사투리도 가리키고 자기 입으로 씹은 후 먹여주고. 오죽 힘들면 이런 네. 항원육아 탈출법이라는 이런 그렇지. 에피소드 키득한 에피소드까지 이게 등장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노후나 이런 것들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네. 왔다면 네. 그것이 또한 부모가 자식 사랑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었다면 지금 맞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죠? 네네. 시대가 달라졌다면 이 달라진 시대에 맞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 표현이 방법이 변하겠죠.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진짜 3세대가 같이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죠? 투자를 분산해서 하자. 네. 자녀와 은퇴와 자기 자신. 그렇죠. 네. 그죠? 이에 그런 대한 것들을, 분산이 골고루 된 분산을 분산이 하자.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식 리스크. 네. 예, 그래서 자식 리스크 분산으로 탈출하자.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타 뭐 추가 문의사항이랑 질문 있으시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노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